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지하철역. 라일리는 우산을 접으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이 습기로 젖어 어깨에 달라붙었고 하얀 코트가 빗물에 얼룩져 있었다. 30살의 라일리는 프랑스 태생으로 한국에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하는 지 5년 차. 서울의 번잡함이 아직도 낯설었지만 이 도시의 리듬에 서서히 녹아들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조심스러웠다. 외국인으로서의 시선, 그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다. 경찰 불러. 이 아이가 나를 때렸어. 라일린의 날카로운 외침이 지하철 플랫폼을 울렸다. 그녀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앞에 서 있는 소녀는 16살쯤 되어 보이는 흑인 청소년이었다. 검은 후드티를 입고 백팩을 메은 채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No, I didn't. She bumped into me first. 소년의 영혼은 떨리고 있었다. 주위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국어로 속삭이는 목소리들. 외국인들 싸움인가? 저 애가 왜 저래? 라일린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방금 지하철에서 내려오다 소년과 부딪혔다. 아니, 소년이 그녀의 가방을 건드린 것 같았다. 도둑인가? 공공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녀의 본능이 외쳤다. 신고해야 해.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으로서 그녀는 항상 잔전에 민감했다. 프랑스에서 온 그녀에게 서울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불안한 도시였다. 뉴스에서 본 범죄 이야기들, 외국인 대상의 사건들. 그 모든 게 그녀를 자극했다. 경찰이 도착했다. 2명의 제복 차림 경관이 플랫폼으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한 명이 물었다. 라일리는 떨리는 손으로 손목을 가리켰다. 이 아이가 저를 밀쳤어요. 가방을 노린 것 같아요. 도둑질, 그녀의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제스처가 모든 걸 설명했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I'm just going home. My mom is waiting.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청소년의 얼굴에 새겨진 공포. 라일리는 순간 주춤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은 소년의 팔을 잡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이름이 뭐예요? 경찰이 물었다. 소년은 주머니에서 학생증을 꺼냈다. 지훈. 김지훈 이름은 한국식이었다. 라일리는 의아했다. 흑인 청소년인데 한국 이름? 엄마 불러줄까? 경찰이 물었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플랫폼은 이제 완전한 소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스마트폰 플래시가 터지고 누군가 영상을 찍고 있었다. 또 SNS에 올라가겠네. 라일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결정이 후회로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네, 엄마. 여기 지하철역이야. 경찰이 소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라일리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배신감, 그리고 슬픔. 그녀는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프랑스에서 자란 그녀는 인종차별에 익숙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지했다. 서울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그녀조차 다름에 예민해졌지만 그 다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몇 분 후, 검은 세단이 역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빠르게 내리며 다가왔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차림의 여성. 검은 정장 위에 코트를 걸치고 짧은 단발머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얼굴은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걱정이 스며 있었다. 지훈아, 그녀가 소년을 끌어안았다. 소년이 그녀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경찰이 다가갔다. 김 의원님. 이게 무슨 여성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라현. 한국 국회 상임위원, 진보 진영에 떠오르는 별, 상원의원 라현.
그녀의 남편은 미국 흑인 출신 외교관으로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지훈을 키워왔다. 라현의 정치 경력은 여성, 소수자 권익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아들이 인종차별의 희생양이 되었다. 라일리는 그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라현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TV에서, 신문에서. 소수자 보호법으로 유명한 그 정치인.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아들이 라일린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라일린의 속삭임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라현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차갑지만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 당신이 신고한 사람이에요. 라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가 느껴졌다. 라일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과. 변명. 플랫폼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냥 부딪혔어, 엄마. 나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라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훈아. 이건 내 탓이 아니야. 그녀의 말은 라일린에게 직격했다. 이건 내 탓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라일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왜 소년을 의심했을까? 그의 피부색 때문? 그의 외모 때문? 서울의 거리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그녀가 이제 가해자가 되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다. 오해로 보이네요. 합의하시겠어요. 라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이 라일린을 훑었다. 합의. 네, 그렇게 해요.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에 라일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라현은 지훈을 데리고 차에 올랐다. 세단이 멀어지며 라일린은 홀로 남았다. 빗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눈물인지 비인지 모를. 그날 밤 라일린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홍대 근처의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 그녀는 소주병을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TV를 켜자 뉴스가 흘러나왔다. 상원의원 라현, 오늘 지하철에서 아들 인종차별 피해. 이미 소문이 퍼졌다. SNS에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블러 처리되었지만 금발머리가 선명했다. 댓글들, 외국인 또 저래? 라 의원님 불쌍해. 라일리는 핸드폰을 던졌다. 내가 왜 그랬지? 그녀의 마음속에 라현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 단호한 눈빛, 지훈을 안는 따뜻한 손길. 라현은 그녀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라일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을 직면했다. 프랑스에서 자란 그녀는 평등의 나라라고 믿었지만 서울에서 그것은 다른 의미였다. 외국인으로서의 고립, 그리고 이제 타인의 고립을 초래한 죄책감. 다음 날 아침, 라일리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라현의 사무실로 향했다. 국회 청사 앞, 비가 그친 하늘 아래? 그녀는 편지를 썼다. 죄송합니다. 제 무지를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전달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청사 로비에서 기다렸다. 라현이 나타날까? 그 만남이 그녀의 삶을 바꿀 줄은 몰랐다. 라현의 일상은 항상 바빴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기자 브리핑, 그리고 지훈의 학교 문제. 그녀는 홀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정치와 모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지훈은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미국에서 온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를 가진 아들. 한국 사회에서 그는 항상 다름의 상징이었다. 학교 왕따, 길거리 시선. 라현은 그 모든 걸 막기 위해 싸웠다. 소수자 보호법은 그녀의 삶 자체였다. 어제 일은 그녀를 흔들었다. 지하철역에서 본 그 여성, 라일린. 금발머리, 하얀 피부.
백인의 전형. 라현은 인종차별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번은 달랐다. 그 여성의 눈빛에 순수한 두려움이 있었다.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 하지만 지훈의 눈물은 용서할 수 없었다. 엄마, 나 괜찮아. 지훈의 말에도 라현의 가슴은 아팠다. 오늘 아침 지훈은 학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썼다. 친구들이 알면 라현은 아들을 안고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국회 청사에 도착한 라현은 보좌관과 회의를 시작했다. 인종차별 사건, 언론 대응 어떻게 할까요? 보좌관이 물었다. 라현은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보이는 침묵으로 가요. 소송은 하지 마세요. 교육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치인으로서의 그녀는 항상 화해를 선택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었다. 왜 한국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녀의 법안이 통과된 지 2년,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라일린을 본 건 우연이었다. 라현은 회의실로 가다 멈췄다. 금발 여성, 어제 그 사람. 라일린은 서류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의원님, 그녀의 한국어가 어색했다. 라현은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라일린은 고개를 숙였다. 사과. 드리러 왔어요. 제 실수예요. 지훈 군에게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라현은 순간 동요했다. 이 여성은 진심이었다. 무지하지만 변화를 원하는 눈빛. 사무실로 오세요. 라현이 말했다. 그녀의 결정이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좁은 공간, 어색한 침묵. 라일리는 입을 열었다. 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한국 5년 됐는데 아직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라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배워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 아들은 배울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해요. 그 말에 라일린의 가슴이 철렁했다. 라현의 목소리에 스며든 피로, 모성의 무게. 사무실에 들어서자 보좌관들이 놀란 눈으로 봤다. 라현은 문을 닫았다. 앉아요. 왜 테이블 위에 차가 놓였다. 녹차의 향기가 방을 채웠다. 라일리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었다. 어제 저는 무서웠어요. 가방이 사라질까 봐야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어요. 라현은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편견은 누구나 있어요. 중요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라일린의 프랑스 어린 시절 이야기, 서울 생활의 고립감. 라현의 정치 여정, 지훈의 일상. 시간이 흘렀다. 라일린은 라현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의원님은 어떻게? 홀로 버티세요. 라현은 미소 지었다. 쓸쓸한 미소. 버티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요. 지훈을 위해서. 그 순간 라일리는 라현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녀의 눈빛, 손짓 하나하나, 정치인의 껍데기 아래 숨겨진 부드러움. 라일린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만나서. 기뻐요. 라현은 놀랐다.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회의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라현은 일어났다. 이 일은 잊어요. 하지만 만약 진심이라면 제 캠페인에 도와주세요. 소수자 교육 워크숍. 라일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게요. 그녀는 사무실을 나서며 가슴이 벅찼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한강으로 향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라현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그날 저녁, 라현은 집으로 돌아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하지만 그녀의 집은 소박했다. 지훈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지훈의 말에 라현은 귀 기울였다. 아들의 작은 이야기들이 그녀의 힘. 하지만 오늘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다. 라일린.
그 여성의 진심 어린 눈빛. 라현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외로움 속의 따뜻함. SNS는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라현 아들 인종차별 해시태그가 트렌딩. 라현은 핸드폰을 껐다. 대신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 불빛들 사이에서 그녀는 라일린의 금발머리를 떠올렸다. 왜 나를 찾아왔을까? 그 물음이 밤을 채웠다. 라일린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그녀를 만났다. 라현. 그녀의 눈은 한강처럼 깊다. 그녀의 펜이 멈췄다. 이 감정은 뭘까? 단순한 죄책감. 아니, 더 깊었다. 프랑스에서 그녀는 남자들과 데이트했지만 진심이 없었다. 서울에서 그녀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라현이 그 열쇠였다. 며칠 후 워크숍이 열렸다. 라현의 사무실 주최, 소수자 권익 교육, 라일리는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LGBTQ 커뮤니티 멤버, 한국 청년들. 라일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무지해서 실수했어요. 하지만 이제 배웁니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라현이 무대로 나왔다. 감사합니다. 라일린 씨, 당신처럼 변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스파크. 라일린의 심장이 뛰었다. 워크숍 후 라현이 다가왔다. 커피 한 잔 어때요? 제안이었다. 한강 근처 카페. 그곳에서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한국 문화 이야기, 김치찌개부터 K-드라마까지. 라현의 웃음소리가 라일린을 녹였다. 의원님, 웃으시면. 아름다워요. 라일린의 솔직함에 라현은 얼굴을 붉혔다. 밤이 깊어갔다. 카페 창밖, 한강의 물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손이 스쳤다. 우연. 라일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라현 씨, 다시 만나요. 라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라일린. 시간은 흘렀다. 라일린과 라현의 만남은 우연에서 습관으로 변했다. 매주 한강 산책, 주말 제이짐자 일뱅 방문. 라현은 정치 일정으로 바빴지만 라일린과의 시간은 그녀의 오아시스였다. 라일린 씨, 당신 덕에 숨이 트여요. 라현의 말에 라일린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프랑스식 유머가 라현을 웃게 만들었다. 그럼 제가 당신의 팔이 에펠탑인가요? 하지만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다. 라일린은 라현의 삶에 스며들었다. 지훈과도 가까워졌다. 소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라일린의 사과와 선물이 마음을 열었다. 누나, 프랑스 과자 맛있어. 지훈의 웃음이 집안을 채웠다. 라현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홀로 키운 가정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다. 라일린의 회사 생활은 여전했다. 국제 마케팅팀에서 그녀는 K-뷰티 프로젝트를 맡았다. 하지만 마음은 라현에게 가 있었다. 동료들의 농담. 라일린, 요즘 표정이 밝아. 남자친구,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더 특별해. 그녀의 성적 지향은 아직 모호했다. 프랑스에서 몇 번의 경험, 하지만 진심은 없었다. 라현과의 만남이 그녀를 깨우쳤다. 여성에 대한 끌림. 서울의 LGBT 커뮤니티에 대한 호기심. 한편 라현의 정치 생활은 위기에 처했다. 야당의 공격. 라 의원, 가족 스캔들로 법안 추진. 어제 지하철 사건이 정치 무기로 쓰였다.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다. 라현은 지훈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속삭였다.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그녀 자신도 떨렸다. 정치판에서 가족은 약점. 특히 혼혈 아들. 라일리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라현의 집 앞, 플래시 세례. 라일린, 왜 왔어?
라현이 물었다. 당신 곁에 라이린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녀는 라현의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훈이 문을 열었다. 누나, 그의 포옹이 라이린을 안심시켰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불고기와 비빔밥, 집밥의 따뜻함. 라현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너희 덕에 버텨. 그 후, 그들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다. 한강 데이트. 벤치에 앉아 라현이 말했다. 라이린, 나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껴. 그녀의 손이 라이린의 손을 쥐었다. 라이린의 심장이 터질 듯 했다. 나도. 라현 씨, 당신이 좋아. 윗맞춤은 자연스러웠다. 부드럽고 따뜻한. 한강 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체리 블라썸이 흩날리는 봄날. 하지만 갈등이 시작되었다. 라현의 비서가 의심했다. 의원님, 그 외국인과 너무 가까워요. 스캔들, 라현은 무시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이 커졌다. 한국 사회, LGBT에 대한 시선. 그녀의 지지자들은 진보적이었지만 보수 유권자들은 달랐다. 정치인으로서 사랑조차 포기해야 하나? 라이린도 고민했다. 회사에서 동료가 봤다. 라이린, 그 정치인 여자랑. 레즈비언, 소문이 퍼졌다. 그녀의 프랑스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컨서버티브한 부모. 서울 생활, 조심해. 어머니의 편지. 고조는 지훈의 학교 사건이었다. 친구들이 SNS 영상을 보고 놀렸다. 너희 엄마, 백인 여자랑. 지훈이 울며 집에 왔다. 라현은 분노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라이린은 안아주었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함께 싸워. 그들은 결심했다. 공개. 라현의 연설에서. 사랑은 인종, 성별을 초월해요. 제3처럼 청중은 박수쳤다. 하지만 반발도 컸다. 야당의 공격, 온라인 혐오. 라이린과 라현은 한강에서 포옹했다. 포기하지 마. 라이린의 말. 그 순간 사랑이 그들을 지켰다.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라현의 법안 투표가 다가왔다. 소수자 보호 강화. 하지만 스캔들이 발목을 잡았다. 라 의원, 사생활로 법안 물타기, 신문 헤드라인. 라현은 밤새워 전략을 세웠다. 라이린은 곁에서 차를 타주었다. 쉬어요. 라현. 그녀의 손길이 라현을 녹였다. 지훈은 적응했다. 누나, 엄마 행복해 보여. 그의 말에 라이린은 웃었다. 함께 롯데월드에 갔다. 놀이기구 소리, 솜사탕 냄새. 가족 같은 시간. 하지만 외부 시선이 따가웠다. 길거리 속삭임. 저 외국인, 라 의원 애인. 라이린의 회사에서 위기가 왔다. 상사가 불렀다. 라이린, 정치 스캔들 때문에 클라이언트 불편해. 그녀는 사표를 냈다. 이제 자유해요. 라현에게 달려가 안겼다. 당신 위해. 라현은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 내 탓이야.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밤 산책, 한옥 마을 방문.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 라현의 어린 시절, 시골에서 올라온 이야기.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어. 라이린은 감동했다. 당신은 영웅이야. 키스, 더 열정적. 하지만 18+ 피함, 감정 중심. 반항이 시작되었다. 라현의 옛 친구, 보수 정치인. 라현아, 그만해. 정치 끝나. 라현은 거절했다. 사랑이 내 정치야. 친구의 배신, 정보 유출. 라이린의 사진이 온라인에. 혐오 댓글. 외국인 레즈비언, 한국에서 꺼져. 라이린은 상처받았다. 라현, 나 때문에. 라현은 안았다. 아니, 우리야. 그들은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이터원의 LGBT 무지개 깃발 아래 지지자들. 함께라면 강해. 그곳에서 라이리는 자신을 받아들였다. 법안 투표 날 라현의 연설. 인종, 성별 차별 끝내요. 제 사랑처럼 투표 통과. 환호. 하지만 야당의 복수. 라현에 대한 조사 착수. 라이리는 라현을 지켰다. 폭이 밤, 한강. 별 아래 포옹. 가을 바람이 불었다. 조사위원회가 시작되었다. 라현의 과거, 남편의 죽음까지 파헤침. 스캔들 숨기기, 기자들. 라현은 지쳤다. 라이린, 나 무너질 것 같아. 라이린은 안았다. 함께. 지훈의 학교 상담. 엄마, 친구들 괴롭혀. 라이린이 나섰다. 학교 방문, 이야기. 차이점은 아름다워. 지훈의 미소. 배신의 절정. 라현의 비서, 돈 받고 정보 파름. 증거사진, 라이린과 라현의 친밀함. 온라인 폭발. 부도덕한 정치인, 라현은 충격. 내가 믿었던 사람. 라이린은 분노. 고소해요. 하지만 라현은 화해로. 그녀의 인본주의. 그들은 도망치듯 제주도로 갔다. 바다. 오름 산책. 여기서 새로 시작. 라이린의 제안. 라현은 정치 포기 못해. 대화 끝에 키스. 사랑해. 돌아와. 라현의 반격. 기자회견.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배신은 비서 체포. 여론 뒤집힘. 하지만 가격. 라현의 건강 악화. 피로. 라이린 간호. 쉬어요. 병원 침대. 손잡음. 라이린의 가족 방문. 어머니 충격. 레즈비언. 한국 여자. 하지만 라이린의 눈물. 진심이에요. 어머니 포옹. 행복해라. 겨울 다가옴. 눈 내리는 서울. 그들의 사랑. 더 단단. 겨울, 크리스마스. 한옥마을 불빛 축제. 라이린과 라현, 지훈과 함께. 김장 나눔, 따뜻한 국물. 가족이야. 지훈의 말. 하지만 최종 고조. 야당의 최후 공격. 라현 법안 재심해. 증인 소환, 라이린. 당신 관계, 라이린 증언. 사랑입니다. 차별 반대 청문회 TV 생중계. 전국 주목. 혐오 메일, 위협 전화. 라이린 두려움. 라현, 위험해. 라현은 용기 내. 지훈 납치 위협. 학교 앞 검은 차. 라현 패닉. 경호원 배치. 라이린 곁지킴. 결정적 밤. 라현의 집 습격 시도. 라이린이 막음. 도망가. 경찰 도착. 범인 체포. 야당 연루. 라현의 연설. 이제 끝. 사랑으로 이겨. 법안 재통과. 환호. 하지만 라현 쓰러짐. 과로. 병원. 라이린 곁. 미안. 라현의 속삭임. 라이린 눈물. 사라져. 회복기. 스키 여행. 평창. 눈사람. 웃음. 지훈 누나. 영원히. 봄. 체리블라썸. 한강. 그들의 첫 키스 장소. 라현 퇴원. 건강 회복. 라이린. 결혼하자. 제안. 한국식. 동성 결혼 논의 중이지만 약속. 라이린 동의. 영원히. 지훈 축하. 엄마, 행복해. 정치 복귀. 라현, 더 강해. 새 법안, LGBT 권익. 라이린 파트너로 활동. 사회 변화. 그들의 이야기, 드라마화. 영감 좀. 결말, 한강 벤치. 우리가 이겼어. 오포옹. 바람에 꽃잎 날림. 인본적, 희망적 엔딩.
라이린의 독백. 서울에서 찾은 사랑. 라현, 내 한강.